좋아요, 구독. 이 BOJ 정책이 동결되면서 달러 엔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뭐 제일 간단한 것 같아요. 예. 돈 뿌리겠다. 난 이거 유지하겠다. 네. 예, 이 정책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올해 이게 좀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일단 조짐은 보였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중요한 거는 트레이딩이겠죠. 트레이딩은 어떤 관점으로 엔화를 좀 접근하는 게 제일 그쵸. 좋을까라는 판단이겠죠. 저는 좀 확실한 거 좋아해요. 사실 다 똑같겠죠. 확실한데 수익률 뻥뻥 나오는 거. 그쵸. 네, 그죠. 네.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시황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요? 네, 그것도 그렇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기다림 같아요. 기다림의 미학이군요. 네, 타이밍이 중요한 건데 저는 엔화가 아직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로요? 매수로요. 네, 매수로. 지금 차트 보면서 좀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네, 보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BOJ 통화 정책이 열리고 나서 우에다 이제 총재가 돈 뿌리는 거 양적 완화에 대해서 고수를 했죠. 시청자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변화에 대한 조짐 자체는 있어요. 변화에 대한 조짐은 무슨 뜻이냐? YCC를 포기할 수 있다. 이런 판단 자체가 내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잠깐 간단하게 교육 한 번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잠깐 메모장 켜고 화면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모장을 켜고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네. 잠시만요. 네, 괜찮습니다. 네, 지금 자, 이 BOJ 화면을 회화 보면서 좀 이후에 얘기를 드리도록 달러 엔 할게요. 환율 함께 살펴보도록 좀 할게요. 글씨가 작아도 이해를 해주세요. 네. 자, 우리가 지금 통화 정책을 한번 이해를 해보죠. 자,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위험 상황이 발생했죠. 팬데믹이 발생을 했다.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은 뭔가요? 양적 완화죠. 네. 양적 돈을 완화. 뿌렸죠. 그죠? 양적 완화를 하는데 양적 완화를 하면 어떤 현상이 펼쳐질까요? 모든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고 돈을 쓰다 보니까 물건값도 올라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쵸.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물가가 오릅니다. 네. 예, 물가 상승이 들어가죠. 자, 물가 상승이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이제 시장이 긴축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 전에 그쵸. 단계 강이 더 있을까요? 정확합니다. 웬가님 똑똑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모르시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은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일단은 기존에 이제 양적 완화했던 채권 매입에 대한 구조를 줄이겠죠. 그거를 한마디로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예, 테이퍼링. 네. 자, 테이퍼링이 종료되고 나서 금리 인상을 합니다. 우리 지금 이 사이클로 왔죠? 미국이. 네. 자, 이거는 미국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일본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수익을 낼 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테이퍼링을 시작할 때예요. 언급하고. 이때 돈이 제일 많이 벌려요. 금리 인상할 때가 아니에요. 예. 이때가 최고조예요. 이때가 최고조. 근데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본이요, 지금 똑같은 현상이 뭐냐면은 이 물가 상승까지는 갔죠. 예, 같아요. 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YCC 폐지예요. 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폐지. 그리고 금리 인상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상황이 일본은 YCC 폐지에 대한 언급을 안 하고 있죠. 자, 지금부터 이제 미국 달러 차트를 볼 거예요. 그리고 엔화 차트를 볼 겁니다. 비교를 해보세요. 자, 달러 인덱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통화를 보시면은 지금 US 달러에 대한 테이퍼링 시기를 언제로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언젠가요? 예, 이때입니다. 테이퍼링을 언급할 때가. 네. 자,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냥 스트레이트 갑니다. 여러분, 수익을 내려면 이런 걸 내야 돼요. 뭐 ETF 파생구조 관련해 갖고 선물하시는 분들 다 포함이에요. 완전 안전해요. 네. 이거는 정책으로 밀어붙이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시장이 분위기가 쏠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거시 플랜은 거시 시황이죠. 달러 인덱스, 뭐 엔화, US, 골드, 우리가 유가, 나스닥, 이건 뭐예요? 시장 분위기예요. 예?
이거는요. 이번에 SG 사태도 있었지만 여러분 이거는요. 거시시황은 딱 분석해버리면요. 수익을 그냥 계속 낼 수 있어요. 이게 선물의 매력이에요. 여러분들. 외부 요인 자체가 딱 일정하게 잡히는 거죠. 하나로 딱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엔화가 가능성이 한번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저는. 자, 지금 오늘 우에다 관련해 갖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면 잠깐 내리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나왔던 기사죠. 네. 저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자, 이거죠. 그림 보도록 할게요. 네. 자, YCC 밴드에 대한 포기를 한다라고 가정을 짓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빨간 선으로 YCC 밴드라고 써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네. 네. 자, 이게 뭔가요? 이거 넘어가면 그냥 무제한 국채 매입하는 거예요. 이거 넘어가면. 예. 무슨 뜻이냐? 이거 풀어버린다. 예. 엔화 안 찍는다. 발행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럼 엔화 어떻게 돼요? 그냥 올라가 버려요. 예. 근데 지금 기조가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기조. 지금 분위기만 판단을 해볼게요. 예. 자, 일단은 오늘 나왔던 하이라이트는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상향했어요. 일본에서. 무슨 뜻이냐? 물가는 아직 올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가능성을 제시를 한 거죠. 뭐 우에다 총재가 일단은 양적 완화 고수. 우리는 이거 안 풀어. 이렇게 고집은 했지만 이건 언제든 풀릴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럼 우리 타이밍이 뭐예요? 엔화 매수 6개월 이상 가져갑니다. ETF 똑같아요. 근데 언제 가져가냐? 공식적으로 소스 던졌을 때, 발표해버렸을 때. 그때 엔화 올라가요. 이건 더도 말고 올해 최고의 기회가 될 거예요. 만약에 그걸 발언을 했을 때. 무슨 뜻이요? 안 하면 바보 된다. 그 상황에서. 네. 근데 지금은 어떤 힌트가 안 나오고 있죠. 예. BOJ 우에다가 나와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 이런 게 최고의 상품이에요. 이런 게. 지금은 아직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했죠? YCC 폐기할 때, 폐지할 때, 그거에 대한 가능성 언급할 때, 소스를 던질 때, 그때 엔화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 지금은 아니에요. 오늘은 양쪽 하나 고수했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것만. 그러면은 달러가 올라간 것처럼 엔화도 올라갈 수 있다. 언제? YCC 폐지할 때. 네. 미국으로 봤을 때 뭐죠? 테이퍼링을 할 때. 이런 걸 노리라는 거예요. 이런 걸. 예? 안전하게. 예?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참고하시면 돼요. 엔화는.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우리가 좀 엔화는 좀 특이하죠, 여러분들. 엔화는 보통 안전자산이라고 치네요. 네. 되게 특이하죠. 통화인데 왜 안전자산이라고 할까? 일단은 일본 자체가 뭐 물가가 잘 변하지 않고 뭐 일본 내에서는 잃어버린 30년이라고는 하지만 그걸 또 안전하게 바라보는 걸까요? 아, 조금 다른 이유가 있어요. 조금 특이한 상황이 있는데 네. 보통 이제 채권은 누가 사나요? 국채에 대한 부분 자체는 누가 사냐면은 다른 국가가 사요. 만약 한국 국채 이러면은 뭐 다른 외교적인 부분으로 미국채 누가 많이 사요? 일본하고 중국이 많이 사죠. 네. 근데 일본 특이해요. 일본 국채는요 자국민이 대다수예요. 굉장히 특이하죠. 네. 명기금에서 국채를 삽니다. 왜냐? 잃어버린 30년 때문에. 안전한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때 공포가 너무 심해서. 네. 예, 그때 공포가 너무 심한 거예요, 일본은. 아직도 그래서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떤 타이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가고, 일본은 오히려 특이하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은행에 저축을 하려고 하면요, 돈을 더 내야 돼요. 저 저금할래요. 이러면요, 내 돈을 맡겨주는 의미로 네. 돈을 더 받아요. 대가를 내야 되는군요. 되게 특이하죠. 예.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리라든가 이게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인의 간섭을 안 받잖아요. 국가에 대한 부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특이 케이스는 뭐냐면 안전자산의 대표 세 가지가 미국채, 그리고 골드, 그리고 일본 엔화예요. 근데 최근에 일본 엔화만 떨어지죠. 네. 왜냐?
양적 완화를 하는 타이틀을 고수하니까 굉장히 개별적인 상황으로 보통 이제 정상적인 어떤 금융, 이제 경제 매크로 환경에서는 셋 다 동시에 움직여요. 셋 다 동시에 떨어지고. 근데 지금은 엔화는 특이 사항이다. 예, 양적 완화를 너무 고수하고 있다. 이 부분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거래하는 상품에 대해서 좀 근본을 따져봐야 돼요. 근본. 예, 여러분 근본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맨날 강조하죠. 네. 근본이 돼야 돼요. 트레이딩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그게 돼야지 기본적인 지식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지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지 여러분들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아요, 구독!